안녕하세요. 심리학 박사 최창호입니다. 드디어 최창호의 심리 토크를 시작합니다. 심리학 박사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뭐 심리학 하면 철학 아니면 뭐 인류학 아니면 뭐 아무튼 인문학인데 요즘에는 사회과학으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뭔가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뭐 꿰뚫어보는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심리학을 선택을 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원래는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같은 거 상담심리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회심리학이라는 걸 전공을 제가 해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아니면 뭐 정치, 사회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래 저는 PD를 하려고 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인간극장 아시죠? 인간극장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는 그 인간 시장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MBC에서 뭐 김은국 씨도 나오고 하는 그런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작하는 PD를 하려고 하다가 지도 교수님이 제가 최상진 교수님이라고 한국인의 사회심리학의 아주 대가이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타계하셨는데 그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테니스를 치고 농구를 하고 하다가 박사과정을 가게 됐고 박사과정을 뭘로다가 땄느냐 누가 물어보면 저는 테니스로 땄다 심리학자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그만큼 테니스가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저는 뭐 테니스를 하면서도 교수님하고 늘 같은 편을 하는 복식을 쳐도 왜냐하면 같은 편을 해야지 교수님하고 저쪽 편 상대편을 하게 되면요 뭐 아웃이다 인이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걸 그냥 지적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박사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오묘한 심리학적인 경험을 통해 심리 특성인 부부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제가 땄죠. 요즘은 뭐 강의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지금 뭐 이 책도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비롯해서 한 전체 공저까지 하면 2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왜? 심리학으로 바라본 세상 왜? 라는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은 심리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왜 안 온 거야? 왜 세차만 하면 비가 올까? 이런 그 생활 속에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쓴 대학원 박사과정 때 쓴 최초의 책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우리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춰보니 참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18년 전 제가 참 대단한 글을 썼구나 하는 자뻑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심리 토크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아침마당도 제가 했었고 MBC에서 생방송 상담도 뭐 아침에 오랫동안 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이제 뭐 MBN의 황금알이라든가 아니면 동치미 요즘에는 뭐 맛있는 수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될 아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내는 심리학자로 제가 등장을 하면서 방송과도 인연이 있고요. 라디오는 뭐 이수경의 파워 FM 예전 뭐 황정민의 FM 대행진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예 마인드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조금 따끈따끈한 주제 최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인데 주제를 조금 소프트하면서도 감미로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랑의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 뭔가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보기엔 죽은 영혼과 같지 않을까? 사람은 프로이트가 말하면 태어날 때 리비도라고 하는 심리 성욕적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에너지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입에 그게 멈춰지면 구강기, 0세에서 2세 무렵. 그게 조금 이제 크게 되면 배설훈련기에 우리가 항문으로 이 에너지가 옮겨가는데 항문기라고 하는데요. 이 그 구강기나 항문기가 이제 어린 시절이죠. 이때 만약에 구강기에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고 애착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구강기 성격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구강기에는 뭐 젖을 먹고 거기서 쾌감을 얻는 사랑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구강기에 이제 의존적인 성격이 나타난다거나 공격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에게 기대는 의존적 성격 장애, 마마보이 뭐 들어보셨죠? 마마보이 아니면 이제
마마의 뜻이 원래 엄마의 그 찌찌, 그 유두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도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런 의존적 성격 장애로 발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파골이라는 얘기도 뭐 등장을 하긴 했죠.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빠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강기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또 아주 흥미로운 게 구강기 폭발성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경우에는 뭐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말을 많이 한다거나 저처럼 말이죠. 또 하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도 막 그거 씹는다거나 구강기 욕구가 뭐 이게 불충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잘하면 이제 말 잘하는 심리학자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방송인이 되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구강기에 이제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에너지가 항문기로 가면 항문기에도 배설훈련 같은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충족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대로 또 안 되면 지나치게 배설훈련을 하게 된다. 강박적으로 하게 되면 항문기 강박적 성격이 나타나죠. 그러면 뭐 지나치게 약속을 지키는 걸 소중하게 약속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이제 강박적인, 아주 그냥 예민하고, 그러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냥 금도 밟지 않고, 뭐, 그냥 항상 깨끗이, 결벽증적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뭐, 맺고 끊는 게 막 아주 해갖고, 그냥 바늘로 찔러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뭐, 카드라든가 이런 것 연체 안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예민해가지고, 융통성이 없고, 그런 강박적 성격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냥 폭발성 성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발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지저분하고 인간관계도 말이죠. 돈은 빌리는데 빌려놓고는 잊어버리고 막 그냥 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때 잘 안 내고 안 내는 건 아니고 제때 못 낸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조영남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아주 뭐 방송 같은 거 하실 때도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죠? 뭐 박자나 리듬, 악단도 잠깐 여기서 한번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항문기 폭발성 성격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심리성욕적 에너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하는데 오이디푸스 기 또는 일렉트라 기인데 이제 남근기, 음핵기가 되는 겁니다. 한 5세에서 7세 무렵에는 에너지가 사람들의 그 성기로 다 가는데 아이들에게 이때 무슨 뭐 종족 보전의 성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어떤 사랑에 대한 그 갈망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면서 아빠와 경쟁 관계에 빠지는 거죠. 삼각형 구도가. 그러면서 아빠가 없어지면 엄마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런 특성을 갖는 시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막 심하면 거세 불안이 나타나고 아빠로부터 거세당할 것 내가 이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심할 경우에는 막 살부 의혹까지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없어지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린 마음의 경쟁심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래서 나도 엄마의 사랑을 얻고자 그러면서 남자는 남성이 돼가는 거고 여자는 반대로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와 경쟁 관계에 빠지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엄마를 닮아가면서 여자가 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남성, 여자와 여성은 다르거든요. 여자, 남자는 섹스, 나누다, 구분하다의 뜻을 가진 섹스,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진 구분이고요. 남성과 여성은 젠더, 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회 심리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남자지만 여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성이면서도 남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융은 남자 속에 있는 여성을 아니마라고 표현했던 거고 또 여자 속에 있는 남성을 아니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기 때문에 남자면서도 남성이 되지만 여성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여자면서도 여성이 되지만 남성성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지나칠 경우에는 이제 뭐 동성애자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성 정체감에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그 원래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전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오이디푸스가 태어나면서
점쟁이가 그러는 거죠. 너는 언젠가 아버지를 해할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성관계를. 이런 신화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걸 알고서 이제 멀리 버려지고 성 밖에서 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숲속에서 웬 노인과 마주치면서 그 노인을 찔러서 살해하게 됐는데 그게 실제 아버지였다. 그래서 자기 눈을 찌르고 광야를 헤맸다는 그런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라는 게 나왔죠. 이 시기에 이제 사랑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잠복기로 가는데 아주 온몸으로 다 이제 에너지가 퍼지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막 그냥 에너지가 넘쳐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인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성기기라고 하는 성기의 에너지가 몰리게 되면서 이성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서 이 사랑의 에너지는 평생 동안 사람의 신체 속에서 몸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거의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인이 돼도 말이죠.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남자다 그랬는데 남자만 과연 그럴 것이냐. 이 사랑은요. 굳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를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과 생의 본능 또 창조의 본능 이걸 이제 에로스로 표현하는 거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이제 타나토스 본능이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구분을 하죠.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랑은 에로스 본능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심리학에서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실 심리학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초창기부터 심리학이 뭐 그런 과학적 심리학의 역사는 그렇게 1879년에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에서 시작은 됐지만 사랑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할로우라고 하는 원숭이의 애착 실험으로 유명한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왜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연구를 안 하는가라는 비판을 하면서부터 1958년 미국 심리학회에서부터 이제 사랑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후에 이제 사랑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접근들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하튼, 사랑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로스와 뭐, 타나토스 본능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도 하고, 사랑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프로이트도 막 연구를 하고 했지만,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은 달라요.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사랑이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또 보들레르가 이제 왜 사랑이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콩깍지도 끼고 맥주 안경 효과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좀 더 이쁘게도 보이고 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지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고 버나드 쇼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철학자는 사랑이란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과의 차이점을 과장하는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이렇게 누구를 하나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좀 뻥튀기 하는 그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 심리학자들의 정의는 좀 더 웃겨요.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창시한 심리학자죠. 프로이트가 1856년 5월 6일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재혼한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그 옛날에 1856년에 40살이 넘었어요. 40살 먹은 아버지와 20살 처녀가 첫 결혼으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재혼이고 그 전에 이제 형들도 있었고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엄마와의 관계의 미묘함 속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고, 직접 경험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란 뭐냐? 목적이 억제된 성이다. 사랑이란 결국은 종족보존, 쾌락, 이런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뭐 거시기 하니까 조금 사랑이란 목적이 억제된 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제 행동주의라는 심리학이 있는데, 행동주의는 뭐냐면 정신의 어떤 신체의 그런 것을 블랙박스, 검은 상자로 놓고 그냥 자극과 반응의 심리학이거든요. 스티뮬러스, S가 있으면 R, 리스폰스가 있는 그것만 연구하자.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과정, 정서적인 과정, 감정 이런 거는 다 무시하자. 그러면서 사랑을 정의를 하는데, 사랑이란 이분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니까 성감대의 피부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선천적인 감정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피부 자극으로요, 스킨십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선천적인 감정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답죠. 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과격한 주장을 하냐면,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주면 나는 당신의 원하는 아이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키워줄 수 있다. 피아니스트를 원하면 피아니스트를 시켜줄 수 있고, 변호사를 원하면 변호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대리모가 아니라 그 학부형이 있어요. 요즘에 돈 주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서울대까지 입시를 책임져주는 그런 뭐 대리모가 아닌 대리 학부형 그런 게 있는데, 그 옛날에 아마도 이런 심리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하튼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밀러와 지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0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운 거다 이거죠. 후천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동물원에 호랑이나 아니면 침팬지나 말이죠.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 동물원에서 일찍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동물들은 교미라고 하는 성관계, 동물에는 교미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그 교미를 하는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이세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끼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우리가 야동이라고 하는 포르노 있잖아요. 그런 걸 틀어주고서 보여주면 동물이 그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막 흥분을 하고 발전기가 있는데도 교미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 관계, 그 포르노, 그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서 따라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랑은 학습된 반응이라고 하는 밀러와 지겔의 어떤 정의도 일종의 사랑이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습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프로이트는 사랑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도 있지만, 밀러와 지겔이라는 사람은 학습된 반응이다.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에릭 프롬 많이 들어보셨죠? 에릭 프롬. 그 중에서 뭐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술. 사랑은 뭐예요? 아트다 이거죠.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로 표현을 했는데, 사랑은 약간의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그 중에서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은 사랑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입문하신 겁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사랑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에릭 프롬의 어떤 기술, 그게 기술이 엄청난 테크닉적인 기술은 아닌데요. 여하튼 사랑,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감을 가질 것, 아니면 유머 감각을 가질 것, 이제 서로를 배려해 줄 것,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은 있는데, 여하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된 것이기도 하고, 사랑은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학습해 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을 잘못 배우면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고, 남을 이용하는 반사회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랑이 되는 거고, 등쳐먹는 사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일단 추창호 박사의 심리 토크를 시작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자주 찾아뵐까 합니다. 사랑, 관심 많죠? 저도 사랑,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제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42살에 13살 어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 두 아들을 낳고 뭐 이따가 부부싸움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살고 있는 걸 보면 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생화학 또는 사랑의 종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